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5일 날 대통령 임명식 겸 광복절 기념식을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이제 여러분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이나 새날 유튜브 게시판에 보면은 링크가 있어요. 거기 신청하시면 될 텐데. 아이, 난 나만 부른 줄 알아. 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신청하시면 되고 꼭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오실 분들 많아. 그러니까 TV로 보시는 게 더 축하해드리고 편안하실 수 있죠. 사람 많으니까. 자, 하나씩 짚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이슈 중에 지금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있죠. 막 미국에서 막 25% 관세 달라고 한다고 하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깎여요. 협상 카드일 뿐이야. 결국은 깎입니다. 근데 그 얘기까지 있어. 일본이 25%에서 15%로 낮췄는데 거기에 지금 일본이 미국한테 투자한다고 하는 게 5,500. 관세랑 상관없이 한 7,000조, 그러니까 700조 정도 되고요. 한국한테 원했다고 하는 게 550조 정도 달라고 했다에 가깝거든요. 이것도 이제 서로 간에 던지는 페이크이고, 그러니까 지금 협상이 한 이틀밖에 안 남았다. 사실상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 기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제 관료들이 이렇게 막 미국하고 협상하는 중인데, 여러분 딱 한 가지 마시면 돼요. 이재명 정부 편 들어주시면 돼. 결론은 결국 협상에서 뭔가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손해만 보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 우리나라 극우 이직들처럼 트럼프 응원하는 그런 짓만 안 하시면 돼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놈들 있잖아. 나라 망해야 된다고. 자, 하나씩 더 가볼게요.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키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이 미국이 약해. 지금 미국이 조선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조선 사업이 망해버리면서 미국 해군이 유지를 못할 상태예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손에 꼽히는 게 주말 특급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지즈함 알잖아요. 그걸 이어나갈 다음 세대의 구축함을 만드는데 이걸 3척밖에 못 만들었어요. 처음에 16척을 만들려고 했는데 미국이 제때 생산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구축함 한 대 가격이 항공모함 가격이 돼버렸어요. 자기네들이 기술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생산해서 진수하는 이 능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중국은 세계 1위란 말이에요. 조선 해양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미국 해군이 중국 해군을 압도하지만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을 실제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다음으로 고급 배를 찍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 찾아보면 지금 한국 우리나라. 그렇죠. 한때 일본이 군함 만드는 기술이 비까비까했는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일본은 못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계 국방력 전체를 합쳤을 때 미국 국방력이 전 세계 나머지 나라들을 압도해버려요. 거의 한 50%가 넘어. 근데 미국의 국방력 중에 70%가 해군력이에요. 항공모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가사 보니까 이제 이걸 한국이 이제 뭐 전시 작전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오늘 또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뭐 안규배 국방부 장관 뭐 임명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잘 할 거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 SPC 직접 사간 거 있잖아요. 네. 나는 이재명 대통령 이런 게 좋아. 야 SPC 가자.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다른 회사들 있잖아. 그 제빵 회사들 네. 다른 회사들까지 다 데리고 가. 네. SPC 사장 대표 이런 사람 얼마나 쫄았겠어. 그러니까. 야 누구 회사 어디야 앞장서. 그러니까 SPC에서 초과 근무 있잖아요. 보통 8시간만 근무해야 되는데 결국은 4시간 더 근무하는 거거든. 그게 능률도 떨어뜨리지만 사고는 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 초과약은 없앤다 이 이야기인데 대통령이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거 돈 때문 아니냐. 3교대 하면 되는데 2교대 하면서 4시간 4시간씩 8시간 초과 근무한 거 아니냐 했더니 이틀 만에 SPC가 없앨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아니 그래서 무슨 뭐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처벌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근데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맞아. 질문하고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이틀 만에 바로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이거 틀림없이요 한 달 이내에 조선일보에서 어떤 뉴스 나오냐면요.
파리바게트에 빵이 없어 소비자들 볼멘 소리. 저는 그 기사 틀림없이 나옵니다. 기사 틀림없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이 SPC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해결에 저항해가지고 또 기존의 기득권들이 이렇게 또 역으로 공격을 하는 그 모습 양상이 변하지 않을 건데 보면서 속이 상하지 않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면 어떤 역공이 와도 그냥 가볍게 손가락 눌러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노란봉투법 미루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도 그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네. 나중에 또 사측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님의 관심사가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하면 또 사측에 또 뭐 살짝 바꿔가지고 파업 유도하고 그 짓거리 또 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났었냐면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에 안산에 노동자가 이렇게 도로 포장할 때 노동자 3명이 롤러에 깔려서 맞아요. 죽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갔어. 거기에 갔으면 좀 위로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뭐라고 했냐면 센서를 끈 거 아니냐. 이거 본인 잘못이다. 맞아.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예. 판결을 했죠. 미친 거 아닌가. 거기 가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가서 얘기하면서 본인이 부주의했지만 부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새벽 2시 이럴 때 거기에 몇 교대냐, 몇 명 있었냐, 거기 옆에 사람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정 운영할 때 왜 SPC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건 상징적인 회사 그렇죠. 이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대통령이 샘플로 보여준 SPC처럼 봐라. 사람이 그러니까 왜 있잖아. 우리가 먹을 거를 판매하는 회사가 그 기계 솔직히 표현하면 피로 만든 빵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야, 대통령이 진짜 잘했고요. 대통령 움직이니까 아까 그 회의 사진에도 보면 그 옆에 대통령 옆에 그 노동부 장관 있었지 않습니까? 저 장면 보면 노동부 장관이 또 노조 출신의 장관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실 허영인이 진짜 악질적이긴 하거든요. 저 사람이 검찰 소환 3번 불응해가지고 체포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저게 8시간을 초과 야근을 없애면서 사실상은 3교대 하면서 그 임금을 맞춰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8시간 초과 야근을 딱 없애버리는 게 오히려 이게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안에서는 회장단과 이제 아무래도 이름 있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건물 밖에서 아까 보셨던 그 피켓 들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님 철저하게 조사해서 빵 만들다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저기에는 진짜 노조를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무실 회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노조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따로 만나준 겁니다. 밖에서 이재명이. 이게 지금 이 사건 먼저 처음에 났을 때 마차님이 직접 갔다 온 네. 그 상황이죠. 강남에. 네, 네. 임종린 지부장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분은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알고 네. 있고. 자, 그리고 오늘 그 지게차 학대 사건도 있잖아요. 지금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의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지금 노동 환경을 바꾸려고 대통령이 엄청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아까 그 노란 봉투법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들이 이렇게 작동을 네.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있죠. 사용자가 많아요. 노동자가 많아요. 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국정이 사용자 위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대통령의 진정성이 이해가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안 찍었던 분들 있죠. 한 41% 계세요. 여러분들 그분들도 상당수 거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예요. 예. 그게 좀 비극이죠.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좀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법인세 최고 소위를 올린다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윤석열 때 지금 부자 감세 어마어마하게 해준 거 아닙니까? 확 올리지는 못하는데 법인세 최고 세율도 지금 24에서 25로 올리는 거고요. 금융소득 이자 배당 소득도 지금 2천만 원 초과시 최고 49.5% 누진세율이었는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 하는 거고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거고요.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18%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자 감세를 상당 부분 이제 다시 원위치시키는 요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다고 부자를 악마화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OECD 국가 중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워낙 낮아 인간적으로. 근데 있잖아요. 전 정부에서 그거를 깎아주잖아요.
원위치로 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죠. 맞아요. 한 번 얻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맞아요. 네, 삼성전자만 해도 지금 윤석열이 집권하던 2년 동안 연속해서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거에 국민들은 분노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애만 월급쟁이들 저 소득세만 더 뜯어가서 그거를 충당하려고 했던 게 지금 원위치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자놀이 한다. 여러분 그 아마 지난주에 보도들 중에 은행들이 너무 이익을 많이 올렸다. 사실 내가 항상 분노하는 게 그거잖아. 남의 돈으로 돈 버는 새끼들이야. 근데 아직도 있잖아요. 저 ATM기 사용요금 받는 건 나한테 열받거든요. 그거 초창기에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지금 우리들 돈으로 이자놀이 하는 놈들이 ATM기 수수료 받는 건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저게 매번 그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다. 이게 매년 거듭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들은 계속 국민들이 코로나로 힘들 때나 지금처럼 힘들 때나 계속해서 역대 최대의 이익을 거두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저 금융권들이 100조 기금인가 마련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럼 대통령이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신용만 하는 거야 얘네들은. 여러분 4대 금융 상반기 순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3조가 넘고요. 하나은행 2조 3천억, 순이익이에요. 우리은행 1조 5천억.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그러니까 작년 올해 그렇게 힘들 때 진짜 쟤네들은 와. 참 재밌는 게 성경에는 시간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세 시대 때 그 부자들이 이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유대인들이 하면서 유대인들이 금융계의 큰 손이 됐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럽의 그 혐오 대상으로 찍히게 된 사연이 된 거예요. 아니 동성애자다고 눈을 까디집고 덤비는 애들이 왜 이런 건 조용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남의 돈 갖다가 이자놀이 하면서 사실은 그게 미국의 원래 산업에 가깝거든요.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돈 버는. 국민이 그래서 힘들수록 돈 버는. 미국의 국민 소득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런 식으로 돈을 벌었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사실 저렇게 해가지고 쟤네들은 돈 버는데 서민들한테는 대출 하나 해주는 것도 엄청 힘들고, 그러니까 또 영끌 해가지고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그거 못 갚아가지고 망하고 이 악순환이라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난 주에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이 소비 쿠폰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소비 쿠폰 받은 게 벌써 70 몇 %가 됐다는 거죠. 지난주에.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토요일부터는 생년 끝자리랑 상관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 사진 자세히 보시면요. 어디냐면 대구입니다. 대구광역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 쿠폰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저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다 받으려고 왜 빨리 안 해주냐고. 아니 그래놓고 나오면서 미래 세대들한테는 이거 부담인데 이렇게. 미안한갑죠. 내가 또 부담을 줬고 다니면서. 아니 근데 어. 예, 저 연합뉴스에서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일부러 대구를 찍는 것 같아요. 이거 뭔가 그렇죠. 저격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 뉴스 기자들 있잖아. 달콤하거든. 그렇죠. 이걸 여기 해야 대구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세라리 물어주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또 관심 클릭수가 갖고. 높아지고. 언론들이 진짜 웃기는 게 뭐 소비 쿠폰으로 담배를 샀네, 뭐 아이팟을 사네. 소비 쿠폰으로 부모 자식 간의 싸움이 났네. 막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부모 자식이 이걸로 싸움 날 때는 소비 쿠폰 없어. 네. 싸움 나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구 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하죠. 왜냐하면 저분들도 사실 좀 가스라이팅 세뇌되신 분들이라서 그렇지 대통령이 앞으로 2, 3년만 더 잘하시잖아요. 재미가 남이 가실 맞아요. 분들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서무시장 같은 경우는 민생회복 쿠폰 사용을 환영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수막까지 걸려있는 상황이고 어제 주차할 데가 없었다 그래요 주말에. 아, 네. 그 더운 날씨에.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국민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게 돼야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대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 누군가한테 너네들 원래 국가는 우리가 힘들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라고 너네 왜 안 요구할 수 도와줘? 있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예. 맛을 보게 해줘야 돼. 계속. 자 그래서 지금 저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앙회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내수 활성화 되겠냐? 저게 왜 중요하냐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81.1, 효과가 없을 것이다 18.9잖아요. 저기 이제 기대 심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계속 돈을 쓰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 보면 그게 계좌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표시가 안 돼. 돈이. 네. 제가 사용하는 은행 같은 건 표시가 안 되는데 딱 동네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쓰잖아요. 그러면 잔액이 계속해서 날라와요. 문자로.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몰라요. 저는 엄마 잔액... 다 드렸어요. 어머 정말? 전 잔액이 날라오진 않는데 들어오지도 않는데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빠져나가서 제 은행에 있는 잔금에서는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아 그게 네. 신용카드로 한 사람하고 저는 이제 지역화폐로 했거든요. 아, 저는 이게 신용카드. 조금씩 다 네, 차이가 맞아요. 있을 네, 거예요. 네. 그 처리하는 방식이. 저 같은 경우는 카드를 옛날에 신청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그 카드 홀랑 잊어먹어가지고 다시 재발급해서 어머니한테 그대로 상납을 했죠. 근데 기분 좋더라.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동네에서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죠. 아우 좋아.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고기도 자주 사 먹고 밖에서 그러는데 정말로 동네에서 사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동네에서 그냥 집에서 먹게 되잖아. 근데 이렇게 딱 되고 이거는 내가 동네에서 써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말로 집 앞에 있는 이 상권 집 바로 앞에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 가고 조금 그렇습니다. 뭐 서초나 뭐 종로에서 사 먹었던 거를 우리 집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고깃집에 삼겹살을 사 먹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혜택이거든. 그렇죠. 자, 어쨌건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주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외식을 하셨다 또는 시장을 보셨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여기다가요 지금 문체부 같은 경우는 영화 쿠폰 6,000원 할인받는 쿠폰을 지금도 아마 나눠주고 있어요. 한 400몇만 장 뿌리더라고요. 이것도 추경으로 가능한 거고요. 이번에 해수부 같은 데서는 여름 휴가 특별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3주 동안 마트 시장에서 수산물 최대 50% 할인 이렇게 막 사 드셔라 이런 얘기예요. 네. 이거 결국 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거긴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소비를 지금 진작시켜 보겠다고 정부가 여러 방면에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성렬아 쿠폰은 받았지만 50% 할인은 못 받겠구나. 아 지금 윤석열한테 지금 대통령이 영치금 넣어준 거 아니야? 15만 원씩. 근데 50% 할인은 못 받는다. 자 여러분 쓰세요. 이거 빨리빨리 써버려야 돼. 맞아요. 11월 달까지 다 안 쓰면 날아갑니다. 네. 없어집니다. 아니, 지금 써버려야 돼. 그리고 기왕 쓰실 거면 딱 15만 맞춰 쓰지 마시고 한 16만 7천 원 정도 써주시면 다 써버리시고 자기 돈을 쓰셔야 이 효과가 생겨요. 맞아요. 네. 나눠준 것만 쓰고 난 지갑 닫을 거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온라인이 왜 안 되냐 그러시는데요. 지역 상권 살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됩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0%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습니다. 60%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천장을 뚫어버리는 거라고.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1, 2%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리얼미터는 내 마음에 안 들므로 넘어갈게요.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50.8, 국민의힘 29.0 이렇게 현실로 이제 크게 달라질 건 없는 지금 여러분 보신 거는 자동응답 기계가 물어보는 좀 솔직한 여론조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론조사 꽃으로 갈게요. 여기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이래요. 위에 게 전화 면접 아래 게 자동응답인데 기계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민주당 59.3, 59.6 이렇게 전화 면접 자동응답 각각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20.5, 24.8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한껏 기세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론조사라는 게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진영의 사기를 반영하는 거라고. 즐거운 거예요. 여론조사 응답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론들이 이 구조를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딱 반으로 갈라가지고 위에가 전화 면접, 아래가 자동 응답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전화 면접 기준 76.2% 나옵니다. 이야, 좋다. 매우 신난다. 잘하고 있다. 잘하건 편이다가 합쳐가지고 잘못하고 있다. 21.6%. 저거는 대한민국 극우의 %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밑에 자동응답 기기가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로 꼬십니다. 이렇게 기기가 물어봤을 때는 68.4.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약 8포인트 정도 전화면접이랑 차이가 나잖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을 때는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 싫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68.4 잘한다.
29.7 잘 못하고 있다. 저분들은 끊임없이 소비 쿠폰을 통해서 세뇌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거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 선거를 해도 77.7% 나왔어. 근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이 76.2%야. 그러네 진짜. 그렇게 어마어마한 퍼센트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폄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이 80%가 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지지율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너무 높으면 나중에 오히려 국정 운영에 부담이 돼요. 맞아요. 그렇죠. 무서워요. 이준석 봐. 그러니까 네. 무조건 60%만 넘으라는 거고 저 밑에 보시면 자동응답이 68.4잖아요. 아까 리얼미터 60이 넘었잖아요. 60만 넘으면 국정 운영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오늘은 여론조사 꽃에 전화 면접에 한해서 지금 연령별 지역별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 면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8세에서 29세 잘한다 69.4 못한다 27.9 30대 잘한다 74.7 못한다 24.0 40대 87.7 잘한다 못한다 12.3 50대 잘한다 87.0 못한다 12.5 60대 잘한다 75 못한다 71.3 70세 이상 잘한다 59.4 못한다 35.3 이런 여론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JM 우리 잼 하고 싶은 거 다 해. 진짜 다 해도 되겠네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자, 권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화 면접 기준입니다. 서울 잘한다 74.3, 인천 경기 79.4, 충청권 74.5, 광주 전라 93.4, 야. 대구 경북 59.9, 못한다가 36.6이에요. 부울경 72.5, 이야 높다. 그리고 못한다 26.9, 강원 제주 여기는 큰 의미는 없지만 76.2% 이렇게 되니까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반영된 거는 야. 강선우 여가부 장관 낙마까지 다 포함된 여론조사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이념 성향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보층 이재명 잘한다 94.6. 저건 만장일치인 게 나는 진보라고 답한 극우층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그렇게 빼고 나면 94.6 정도 나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보다 중도층 지지율이 더 높아요. 77.6. 야 그렇네요. 그게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49.1. 거기는 맞아요. 비등비등하네요. 48.9 이렇게. 절반은 넘어왔네요. 아니 지지율만 봤을 때는 중도층도 다 민주당 당원이다니까 지금. 숫자만 보면. 지금 이런 여론에서 못하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냐 안 하냐 이건데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포함해가지고 동의하지 않는다 77.0 이게 전화 면접이고요. 자동응답은 72.1%가 정치 탄압 아니야 이런 여론에서 특검이 뭘 못하겠어요. 다 하지. 차라리 동물 학대 뭐 이런 논란이면 모르겠는데 정치 탄압을.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인데 요거는 보시면 전체 여론이 왼쪽이에요. 위에가 전화면접, 아래가 자동응답인데 전화면접은 정청래 37.6, 박찬대 18.5 그리고 자동응답은 정청래 44.2, 박찬대 20.7이고요. 그 옆에 지금 이 지지층 여론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정청래 56.3, 박찬대 24.6, 중도층은 와. 정청래 36.5, 박찬대 18.5 이렇게 되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정청래 63.0, 박찬대 27.4, 중도층은 정청래 42.8, 박찬대 21.4 이렇게 되겠습니다. ARS.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번 전당대회 지금 그 폭염에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선택하셔가지고 누가 당대표가 되면 더 좋을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 감정 이입은 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야 신데렐라 방송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방구석 투쟁 본부님 부부님 신랑님이 새날에서 흑염소 사줘서 잘 먹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치랑 갈치조림까지 시켜주네요. 우와. 부산 금속노조 한진지회 부지부장 최승철 오빠야 고맙대. 우와. 남편인가봐. 지금은 둘이 거제도 여행 중입니다. 아이 오빠랑 지금 여행 중이구나. 에이, 손만 잡고 자.
자, 24살 딸 군복무 중인 21살 아들 다 버리고 새날 들으며 여행 중입니다 하셨습니다. 이야, 좋아 보인다. 다 키우면 이렇게 이제 즐겨야지. 자, 제이님. 세 분 머리띠 너무 귀여우세요. 마포가 미지윤 위원장님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일주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변님 어제 유튜브 동접자 500명 넘기신 거 축하드립니다. 뭐 나는 몰랐는데. 어제 방송에서 역시 법방이 효과가 있네요. 대부분 남자들이시던데 그쪽 취향을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마차 공주님은 225만 기억하겠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하나 더 붙는 수가 있어요. 자, 임페라토르님. 감사합니다. 트럼프는 네오콘의 방해 공작으로 실패했던 북미 수교를 다시 성사시키고 북한 원상항에서 남한의 조선업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미군 함정을 건조,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미치광이처럼 보여도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협력해야 할 우군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래? 트럼프. 네. 여기까지요. 감사드려요. 1부 마치겠습니다.